안녕하세요. 투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기준금리 고점 이후 미국채와 나스닥의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자산배분 방식은 주기적 자산배분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에 따라서 특정 기간에 유리한 자산들을 편입하고 불리한 자산들의 비중을 낮추면서 전술적으로 비중을 조절하며 자산 배분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달간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곧 기준금리 고점에 다다르게 되면 기준금리를 고점에서 유지하다가 인하하는 기간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유리한 자산을 기준금리가 고점이 되기 전에 미리 편입을 해서 비중을 높여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당 자산들이 흘러가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코스트라인의 달걀 그림이고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알 수 있고요. 현재 위치는 기준금리 고점인 A의 바로 전 단계에 있고 2023년 3월 FOMC 기준이고, 아직까지는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릴지 유지할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금리 고점이라고는 할 수 없고,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물가지수나 미국의 은행위기 사태로 인해서 이제는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기준금리에서 목표 기준금리가 0.25%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기준금리 고점의 근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기준금리 고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단계 전 단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 기준금리 고점 이후에 자산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똑같다고 할 수 있고요. 기준금리가 유지하다가 인하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미국채와 성장주와 가상자산이 모두 다 좋을 수 있는데, 기준금리를 내릴 때 순탄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경제위기라는 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때는 위험자산이 크게 하락하게 되는데, 성장주와 위험자산에 해당되는 가상자산들은 크게 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경제위기 전까지는 미국채를 편입하는 걸로 표시를 해놨고, 경제위기가 터진 이후에 기준금리를 크게 낮추는 시점, 그러니까 연준의 B컷 이후의 시점에서 많이 하락한 성장주와 가상자산을 저가 매수하는 쪽으로 그림을 그렸던 거고, 비중을 늘리는 마켓 타이밍을 생각해 봤을 때 A에서 C 구간에는 미국채와 금의 자산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고요. 물론 성장주와 가상자산도 좋을 수 있지만 경제위기가 터질 때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경제위기가 터지고 나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주와 가상자산을 저가에 매수해서 기준금리가 오르기 전까지 수익을 함께 할 수 있고, 기준금리가 인상하는 구간에서는 가채주와 배당주의 비중을 미리 늘려두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고요. 현재는 A 전후기 때문에 기존에 높여놨던 가채주와 배당주의 주식 비중을 낮추고 미국채와 금의 비중, 그리고 일부 성장주와 가상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게 현재 상황에서 준비를 해야 될 비중 조절입니다. 개인연금 투자일지를 올리고 있는데 1월, 2월, 3월 일지에서 작년 12월보다 미국채의 비중은 유지했지만 금의 비중을 높이면서 주식의 비중을 낮춘 거를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기준금리 고점 이후의 나스닥 지수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기준금리 고점이 됐다고 해서 앞으로 미국채가 유망하긴 하지만 성장주를 버리면 안 되는 게, 성장주는 경제 위기가 오기 전까지 어느 정도 전고점까지 회복을 할 수 있거든요. 과거 사례를 보면서 2023년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2023년 시기는 과거 사이클의 2019년 시기랑 비슷한데요. 그 당시에도 2018년 말에 마지막 금리 인상 2.5%까지 인상한 이후에 금리를 유지하다가 2019년 8월에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 이때 인하하면서 예방적으로 인하한다고 했어요. 경제 위기가 온 건 아니고 경기 침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년 1월까지 총 3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0.25%씩 했었고요. 3월에 코로나 위기가 터지면서 연준이 B컷으로 0.5%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 이때부터 경제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흐름을 기억하면서 과거 나스닥 종합지수의 차트를 보면 2017년 8년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경기도 좋았기 때문에 주식도 오르다가 2018년 말에 좀 위기가 왔었어요. 2018년 하반기에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고, 2018년 하반기에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하락했었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은 2018년 말에 하게 됩니다. 이때 보면은 나스닥 종합지수가 많이 떨어졌었죠. 거의
거의 20%에서 30% 하락했던 장이거든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고점을 찍고 나서 빨간색 구간인 거의 8개월 동안 고점을 유지했었고, 기준금리가 고점을 유지한다는 거는 더 이상 못 올리고 내려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침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인데, 그때는 다시 나스닥 지수가 반등을 하게 돼서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반등하게 돼요. 그러다가 2019년 8월에 이 파란색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 첫 번째 예방적 금리 인하를 하는데, 총 3번의 예방적 금리 인하를 했고, 이 당시에 보면 나스닥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크게 상승한 걸 알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할 때는 상승폭이 커지다가 세 번째 기준금리 인하 근처에서는 한 달 동안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고, 그 후에 한 달 후에 바로 경제 위기가 터져서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30% 이상 크게 하락하게 되고, 이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코로나 경제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기준금리 올리는 구간에서 나스닥 지수가 많이 하락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로 기준금리가 고점 근처에서 머물자 나스닥 지수가 바닥을 찍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은행 위기가 터지면서 연준이 은행에 제한되긴 했지만 유동성을 풀기도 했고,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고점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반등하고 있고, 앞으로 기준금리 유지하는 기간이 있을 거고, 그 사이에도 나스닥 지수는 조금씩 반등을 하겠죠. 하지만 이번에 전고점까지 갈지는 미지수예요. 어쨌든 현재보다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크고, 반등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준금리를 예방적으로 인하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경기 침체 우려가 너무 커지기 때문이고, 나스닥 지수가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경제 위기가 터지면 엄청나게 크게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전체적인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입장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반등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모든 위험자산을 정리하는 것보다 좀 더 상승을 함께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더 위험자산을 낮춰야 될 텐데, 그 순간이 예방적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금리 고점 이후에 TLT와 QQQ, 그러니까 미국채와 나스닥 지수의 비교를 해보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TLT의 최근 5년 수익률을 나스닥 지수와 비교한 거고, TLT는 파란색 그래프, 나스닥은 노란색 그래프고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마지막 금리 인상 후에 예방적 금리 인하를 하게 됐는데, 마지막 금리 인상 후 예방적 금리 인하 기간까지 이 파란색 구간을 보면 TLT 파란색과 나스닥 노란색이 거의 저점에서 계속 우상향하면서 반등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고점을 유지한 기간에는 TLT와 나스닥이 비슷하게 상승을 했는데, 예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한 다음부터는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훨씬 컸었고, 다만 여기서 주의사항이 빨간색 경제위기 구간인데, 경제위기 구간에 나스닥 지수가 상승폭을 다 반납한 게 보이시죠? 크게 하락하는 동안에 TLT는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경제위기가 끝난 다음에 금리가 저점까지 내려가게 된 다음부터는 TLT는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게 되지만, 나스닥은 그때부터 더 큰 상승을 하게 되죠. 지금 입장에서는 이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QQQ와 TLT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경제 위기가 올 때까지는 모두 상승을 하겠지만, 경제 위기가 올 때는 QQQ는 크게 하락할 수 있고 TLT는 크게 상승하면서 위기를 해칭해 줄 수 있기 때문에, TLT가 현재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편입하기는 유리하고, 다만 경제 위기가 오기 전까지의 상승률은 QQQ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해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투자를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전에서 투자하다 보면 자산이 오를 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수익률이 잘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안정적으로 현금만 가지고 있거나 모두 TLT만 가지고 있다면 수익률이 크게 나올 수가 없고, 돈을 벌려면은 결국에는 수익률이 나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나스닥이나 가상자산 같은 자산이 경제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내일에 올 것 같진 않고 최소한 수개월에서 1년 사이에 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까지는 성장주와 가상자산이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성장주와 가상자산을 아무것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신규로 보유하기에는 쉽진 않아요. 이미 많이 상승해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과거에 보유해서 이미 수익 중이거나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팔고 떠나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자산이 상승하는 기간을 같이 보유하면서 수익률을 높이고 완전히 꼭대기까지 수익을 낼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더 빠르게 위험 자산을 정리해서 위험을 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위험을 대비하는 자산으로는 달러 현금이 있을 수 있고 TLT도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2018년과 2020년에 모두 TLT로 큰 손해 없이 자산 배분 투자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지킬 수 있었는데, 이번 사이클의 TLT는 과거랑은 좀 달라요. 2018년, 20년에는 정말 큰 효과를 봤고요. 이번 사이클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사이클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저점이 제로로 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TLT의 5년 차트인데, 제가 기준금리를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같이 해봤어요. 기준금리가 제로일 때는 TLT가 고점이 있었고요. 기준금리가 5%,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은 저점이고, 과거 기준금리 고점이 2.5%였는데 이때가 중간 정도 돼요. 지금 5%에서 기준금리를 나중에 얼마나 낮출 건가를 생각해보면 0%로 간다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차트를 보면서 과거 고점까지 TLT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만 오르거나 뭐 이런 추세선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는 선까지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TLT의 상승폭이 과거보다 제한적일 수 있고, 물론 지금보다는 20-30%의 상승 여력은 있고 위기 순간 그 자체에는 TLT가 다른 자산보다 압도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는 있지만, TLT의 모든 것을 기대기보다는 위기가 오기 전에 성장주와 나스닥 같은 위험 자산에서 수익률을 조금 더 내야 전체적인 올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전 투자에서 TLT를 조금 빨리 사용해 본 편이거든요. 자산 배분 투자를 아무래도 조금 빠르게 시작한 편이기 때문에 TLT 사용도 2018년서부터 제대로 실전 투자에서 사용하면서 효과를 경험했었고, 2번이나 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위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TLT의 모든 것을 기대기에는 현재 기축통화 달러의 패권이 약해지고 있고, 그래서 연준이 움직이는 기준금리 사이클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더 약화되고 있고, 이외의 것, 예를 들면 위안화라든지 대체자산 금, 이런 쪽으로 자본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위기를 극복할 때 TLT에만 기대는 것보다 다른 대체자산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개인연금 계좌에서는 미국채 비중을 30%까지 제한하고 20%의 금을 편입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TLT만 50%를 넣었을 수 있는데 지금은 TLT의 비중에서 일부 부분을 금으로 분산해서 위기를 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과 가상자산 모두 다 사용해서 수익률을 만들면서 위기 전에 이익 실현을 적절하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경제위기가 오기 전에 적절한 타이밍에 자산 배분 투자의 비중 전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